네, 2025년 1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판사하셨죠. 방희선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지금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에 이제 우리 사법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건강한지 하나하나 좀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됐을 때 경찰이 특수본을 만들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본을 만들었잖아요. 서로 그렇게 서로 공조본을 만들었다. 경찰하고 꼭 그거 만들었다. 서로 경쟁적으로 만들 때 이걸 조정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늘 말할 때 대한민국에 두 개의 군대가 있으면 안 된다. 두 개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있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특수본, 공조본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가 건강한 어떤 인식이 흐트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휘말려 다니는 그 멍한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대로 얼핏 떠오르는 게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공조본 이런 걸 맺는다고 난리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비판론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질서를 흔들었는 또는 이거 계엄 자체가 구시대 오응 이전의 구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비판을 하잖아요. 네.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구태연한 행태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국수본이나 공조본 같은 거는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특수본, 공조본, 네. 공조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마치 12.12 때 합수본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계엄법에 의해서 합수본을 만든 거죠. 계엄법에서 합수본을 만드는 건 개별인 것이, 계엄이 왜 수사기관을 갖다 보안사령관이 왜 책임자가 됩니까? 군이 이제 군정을 하는 게 계엄령이니까 군 수사기관인 수사정보기관인 보안사 밑에 경찰인 헌병도 들어오고 사회에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들어온다, 안기부 들어온다. 그땐 그런 개념으로 합수본을 만들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개념이 안 맞잖아요. 법을 규정을 만들면 됩니까? 성질이 맞나요? 안 맞죠. 계엄은 계엄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지 국가 기능 전체를 장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말하는 거. 사법 기능을 거기서 손을 댑니까? 계엄만 하면 되는 거죠. 계엄이라서도 아니고 합수본부라고 해서 그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국가의 검찰청하고 경찰청을 거기다 수하에 편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땐 그 법이 그랬어요. 그건 국가 체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네네. 필요하면 서로 협조하고 자료를 공유하면 되는 거지. 왜 휘하에 두고 장악을 합니까? 검사를 왜 데리고 거기다 집어넣고 불러야 됩니까? 자기가 지휘를 하고.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 군인이잖아요. 네. 군인이고 아무리 합동수사본부나 계엄사령관 휘하에 한 분과장이잖아요. 그렇죠. 계엄사령관 휘하에 한 분과장이 왜 국가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까? 그거 괴상한 거예요. 그 당시 합수본부라는 것도. 자기들이 수사의 중심이 되고 싶으면 수사를 하되 그것도 특별사법경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성질이. 네.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이고 그렇죠. 검찰은 소위 검찰로서 수사지휘기관인데 왜 수사지휘기관은 거꾸로 수사경찰이 지휘를 합니까? 그러네요. 본질이 안 맞는 일이 마구 벌어진 건데 그러네요. 지금 이 공조본부도 기본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본질이 안 맞는 기관을 서로 다시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고 하는 혼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12.12 이후에 합수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고는 과거의 사고가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저기 1월 15일 날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에 그 경호처장 대리로부터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승인을 안 받고 그 휘하에 작전 배속을 받고 있는 55 경비단장을 불러서 날인을 공수처 직원이 하고 그걸 갖고 들어가서 잡았다. 저는 그것은, 그리고 나중에 그 55 경비단장이 자기가 어찌어찌해서 그렇게 날인해 주게 준 거는 효력이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들어가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처분하게 따지면 법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문제죠. 네. 왜냐하면 그 보니까 대통령 경호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법에 의한 자기들 그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형사소송법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외에 군사기밀보호법, 네, 네. 뭐 경호법 뭐 이런 기지법, 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때문에 따로 특수한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영역으로 그에 대한 통제를 따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비단장은 거기에 하부 기관으로 파견돼서 경비업무를 맡은 하부 지휘자일 뿐인데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 통제 권한을 가진 건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걸 받은 건 이상한 거고 그건 그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거는 관련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그 권한을 넘어가고 잘못된 게 아니냐고 분명히 짚고 따져봐야 될 일일 거예요. 55 경비단장이 처음에 불려갔을 때 그걸 갖고 와 찍으라 그러니까 나는 못 찍는다 하니까 자기 상급기관인 수방사하고 더 위엔 국방부의 법무장교들을 불러서 뭐 찍어줘도 된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조언들을 해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직원 복구 날 도장 갖고 오라 그런 다음에 본인이 찍지도 않고 공수 직원이 찍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찍어도 좋다라고 옆에서 바람 잡아줬던 수방사나 또는 국방부에서 누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그에 대한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보면 55 경비단장이 뭐 갈 수 없이 관인을 가져와서 찍어줬다 그러면 그 찍어준 그 55 경비단장의 증이 있다고 해서 그건 혈액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 거면 그렇죠. 그건 무의미한 거라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어느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관장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통제 권한자 주체 허가증이 아니면 네. 다른 사람 허가증을 아무리 찍어도 네. 그 55경에 자의를 찍어줬다 하더라도 이건 여기에 혈액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효예요. 본인이 찍지도 않았고 동수처 직원이 찍었고 수사관이 찍었고.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은 네. 본인이 좋아서 찍었더라도. 찍었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 법에 적용할 때는 그걸로 군사기밀을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니까 아니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와서 내가 찍어준 거는 효력이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겠지. 본인이 나중에 확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강요죄 같은 데 걸리겠죠. 강요죄. 네. 강요를 당한 거니까 본인도. 그러면 12.12 사건 때 그 최규하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부분이 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결재부터 받아오라고 끌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관이 사인한 걸 보고 본인이 할 때는 시간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정성화 계엄장관 체포한 다음이기 때문에 사후 결재라서 이게 위법하다 하고 그게 내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이 55 경비단장이 자기가 찍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공문까지 보냈다. 이런 증거를 남긴 거는 최규하 대통령이 그 결재란에 시간 적은 것처럼 나중에 뒤집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거가 비교할 때 따질 수 있겠죠. 경비단장도 하도 압박이나 위세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내 권한사항 같지 않은데 하는 자기도 그 불확실한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나는 찍어달라서 억지로 찍긴 했는데 이 효력이 권한은 내 없다. 권한도 아니다. 그걸 자기도 밝히고 싶었겠죠. 네, 네. 자기가 마치 그 출입 허가를 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그 사태는 저도 뭐 나온 거 통해서 봤는데 그걸 요구한 측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55 경비단장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부대장의 허가를 맡았다고 그걸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된 데 들어가니까 그건 허가 없이 불법을 침범한 꼴이 되는 거죠. 네. 예. 네.